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었냐 하면요. 그룹 바이를 하고 사이즈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룹별로 통계를 계산한 거죠. 언스택까지 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의 과정을 이 과정을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요? tg os count라고 하는 이 변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룹 바이를 하고 로우의 개수를 계주는 size라고 하는 통계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럼으로 있는 로우에 있었던 인덱스들을 컬럼으로 옮겨서 언스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고 NA 값들이 생긴 것을 0으로 채워주는. 자, 이거를 함수 하나만 호출해서 똑같은 과정을 할 수 있어요. 함수 하나만 호출을 해서. 자,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피봇 테이블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피봇 테이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어떤 동작을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냐면 그룹 바이, 사이즈, 언스택, NA까지를 피봇 테이블 하나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df 클린이에요. df 클린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피봇 테이블. 자, 피봇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value, 통계를 계산할 컬럼. 자,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까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어떤 컬럼을 선택해서 사이즈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냥 그룹 바이 하고서 사이즈 그냥 바로 호출해 버렸죠. 컬럼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values에서 사용할 컬럼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인덱스. 인덱스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 인덱스로 사용할 컬럼이 뭐냐? 그거를 써주는 게 인덱스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만들어진 최종 결과가 뭐예요? 인덱스에 뭐가 왔어요? 인덱스에 타임 존이 왔죠. 맞아요? 그 다음에 컬럼즈가 있죠. 컬럼즈에는 뭘 쓰는 거예요? 컬럼즈에는 여기 컬럼에 어떤 값이 와야 되느냐죠. 무슨 컬럼에 있는 값이 와야 돼? 윈도우스, 어더스, 그렇죠. OS에 오는 게 컬럼이 와요. 자, 그리고요. 뭐가 있어요? 애그러게이트 펑션이 있어요. 자, 우리 평균 계산하는 건가요? 평균을 계산하려면 계산해야 될 컬럼 이름이 있어야 돼요. 평균 아니죠. 우리 뭐 계산할 거예요? 로우의 개수 맞아요. 애그러게이트 펑션. 애그러게이트 펑션에다가 사이즈라고 써주시면 볼까요? 어때요? 우리가 fill NA를 하기 전까지 나왔던 결과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맞죠? unknown 245 더하기 276, 호놀룰루 36, 오클랜드 셋 8. 맞죠? 자, 여기에 아규먼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아규먼트가 또 있어요. fill value라고 하는 게 있어요. fill value. aggregate 펑션 뒤에 fill valu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채워주는 값이 없어요. 값을 채워줘라 해요. 값을 채워줘라. 어떤 경우에 채우란 얘기일까요? 이렇게 NA가 생기는 경우에 값을 채워줘라. 우리는 NA를 전부 다 뭘로 채우기로 했어요? 0으로 채우기로 했죠. 그거를 더 써주시면 됩니다. fill value를 0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함수들은,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파라미터들이죠. 얘만 설명이 안 돼 있던 파라미터죠. 맞습니까? 그쵸? 네. 요것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fill value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피벗 테이블
만들 때 NA가 생기면 그 NA를 채울까? NA 대신 채워주는 값을 설정을 하는 게 fill value. 그래서 이것까지 해보면은요. 이것까지 해보면 어떻게 돼요? 0, 3, 카사블랑카 0, 1, 뭐 세투아? 모르겠네. 0,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한 번에 우리가 결과를 알아냈죠. 그쵸? 한 번의 결과를 알아냈어요. 되셨죠? 네. 그래서 그룹 바이, 통계함수 적용, 언스택, fill NA까지를 한꺼번에 해주는 과정이 바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 되셨죠? 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파생 변수 추가하고 그런 과정은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네,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자, 위쪽에 우리 탑 10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탑 10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우리가 탑 10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더에 있는 것을 막대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스에 있는 거를 막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뉴욕에서 윈도우와 어더의 비율, 그 다음에 언노운에서 윈도우와 어더의 비율,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어더와 윈도우의 비율,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그래프를 그리시는 방법은요. 그래프를 그리시는 방법은 이 결과를 다시 풀어 헤치시는 게 그래프를 그리시기가 더 쉬워요. 우리가 여기 그 우리가 언스택을 하고서 토탈을 만들어준 이유는 뭐 때문이었었냐면 여기 순서를 찾기 위해서였었어요. 얘네들 그 타임존별로 접속한 타임존별로 제일 접속자 수가 많은 그런 그 지역들을 찾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언스택을 해서 옆으로 나란히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값을 더해서 토탈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소팅까지 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것 자체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실 수도 있으세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냐면 PLT를 그냥 직접 이용을 하시면 돼요. 매트플럿 립에 있는 파이플럿에 있는 바를 그대로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데 바를 그리실 때 이쪽 컬럼에 있는 값을 막대 그래프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를 한 번 더 호출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윈도우스에 있는 거를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더라고 채우고 여기는 윈도우스라고 채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개의 막대가 하나의 막대 이렇게 겹쳐서 보이게 될 거예요.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가려져 버릴 거예요. 나중에 그린 막대가 처음에 그린 막대를 가려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리는 막대는 약간 왼쪽으로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는 막대는 약간 오른쪽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양쪽이 분리가 되는 형태로 그릴 수가 있어요.
가로막대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 가로막대를 그릴 때도 비슷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조금 까다롭죠. 이 방법을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은 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매트플러립 홈페이지를 먼저 찾아가세요. matplotlib.org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matplotlib.org를 찾아가시고요. 여기에 examples를 보세요. examples를 보시고 examples를 보시면 여기에 막대 그래프 나란하게 그리는 예제가 있어요. 막대 그래프를 나란히 그리는 이 예제를 보시면 어떻게 그렸냐면요. 이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예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렸죠? 요렇게 그렸어요. 이거 뭐냐면 X축 방향을 살짝 틀겠다라 왼쪽으로 살짝 틀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X축을 살짝 오른쪽으로 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막대를 그리겠다는 얘기고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해서 이쪽 막대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작업이 그 작업을 한 거고요. 요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거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그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네들을 다시 풀어 헤치셔야 돼요. 어떻게 풀어 헤치셔야 되냐면 언스택 했던 거를 다시 스택을 하셔야 돼요. 이 탑 10만 가지고 언스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토탈이 아니라 어더와 윈도우스예요. 어더와 윈도우스. 네. 시각화를 위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언스택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스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택 시키기 전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토탈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토탈 변수를 먼저 제거하고 스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토탈 변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택 시키기 전에 토탈 변수를 먼저 삭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과정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탑 10을 가지고 있어요. 탑 10이 뭐냐면 시간대, 타임존별로 가장 접속자 수가 많은, 사용자 수가 많은 지역, 시간, 타임존 10개예요. 그죠? 자,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에는요, 뭐가 있냐면 dro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drop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뭐냐면 레이블을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로우나 컬럼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컬럼을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요, 컬럼즈라고만 하시면 돼요. 로우를 삭제하고 싶으시면 인덱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컬럼을 삭제하고 싶으면 컬럼즈라고 하시면 돼요.
자, 컬럼즈에는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싱글 레이블이거나 리스트를 주면 된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랍해라. 무엇을 드랍해라? 컬럼을 드랍해라. 무슨 컬럼? 토탈.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토탈 변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드랍까지가 토탈 변수를 삭제를 한 거고요. 자, 이거를 언스택을 하시는 거예요. 언스택. 언스택을 하면 얘네들이 컬럼이 죄송합니다. 언스택이 아니라 스택이에요. 스택. 사타. 스택을 하게 되면 컬럼에 있는 것들이 뭘로 들어간다? 인덱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컬럼에 있던 것들이 인덱스로 들어갔죠. 이러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워져요. 타임존이 있고 OS가 있고 값이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지금 스택 시키기 전에 토탈 변수를 삭제를 했고요. 여기가 변수를 삭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택을 시킨 거예요. 자, 이 결과를 스택트라고 할게요. 저는. 스택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택트를 보면 여기에 뭐가 없는 이름이 없어요. 여기는 TZ라고 있죠. 여기는 OS라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고요.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보고. 스택트의 결과는 시리즈예요. 시리즈인데 밸류스에는 가지고 있는 값들이죠. 가지고 있는 값들은 이름이 없어요. 레이블이 없어요. 그렇죠? 설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첫 번째 인덱스에는 TZ라고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 인덱스에는 OS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자, 시리즈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name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문자열을 넣을게요. count라고. 자, 이거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택트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뭔가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것만 보고는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위쪽하고 아래쪽에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value가 뭐다? 타입이 숫자다 라고만 되어 있고 value에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시리즈의 name 속성의 값을 설정을 했더니 뭐가 바뀌었죠? 출력할 때 value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뭐란 거냐면 이게 그 시리즈의 values의 이름을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이걸 왜 했느냐? 왜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왜 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 최종 결과니까 리절트라고 할게요. 최종 결과. 스택트가 있죠. reset index를 할게요. 그리고 리절트를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들어갔죠? 컬럼 이름에 count라고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이 작업을 해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values의 이름 속성을 설정을 한 이유는 reset index를 했을 때 거기에 컬럼 이름이 지정이 되게끔 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 상태처럼
처음 상태처럼 이런 상태에서 여기 이름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리셋 인덱스를 해버리면 여기에 이름이 안 생겨요. 이름이 안 생겨서 여기가 그냥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버려요. 그럼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어져요. 리셋 인덱스는 함수 우리 썼던 거 기억나시죠? 인덱스들을 전부 뭘로 바꿔라? 인덱스를 컬럼으로 변환해라. 예요. 인덱스를 제거해버려라. 인덱스를 제거하고 컬럼,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만들어라.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만들어주라.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어라. 예요. 됐죠? 얘가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되게 쉬워져요. TG, Y축, 카운트, X축, OS, 색깔.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딱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X축에 들어갈 변수, Y축에 들어갈 변수, 색깔 바꿔줄 변수.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SNS, 막대 그래프. 데이터 프레임은 리절트. X축은 카운트. Y축은 타임존. 그리고 색깔은 OS. 이렇게 하고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전처리를 하면 그래프 그리는 게 쉬워지는 거고요. 전처리를 하지 않으면 테이블을 모양을 바꾸지 않으면 파이플럿을 이용해서 파이플럿을 조금 복잡하게 쓰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건 테이블을 이리저리 모양을 바꾸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워지고요. 원본 테이블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파이플럿을 이용해서 그걸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많은 지역들이 윈도우스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 덴버라고 하는 지역이 윈도우스가 아닌 OS를 더 많이 사용하네요. 그리고 런던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니까 런던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마찬가지로 윈도우스가 아닌 OS를 더 많이 사용하네요. 이런 모습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과정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막 그 데이터 프레임을 지지고 볶고하면서 데이터 프레임 모양을 이렇게도 바꿨다 저렇게도 바꿨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찾았던 이 모양의 그래프, 전 시간에 찾았던 이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은 파이플럿을 이용하시는 게 나아요. 파이플럿을 이용해서 어더에 있는 막대를 그려주고 어더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서 막대를 그려주고 윈도우스에 있는 그 숫자들을 가지고서 막대를 그려주시면 돼요. 막대 두 개를 따로따로 그리셔야 돼요. 대신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이용을 할 때에는 어더에 있는 거를 막대를 먼저 그리고 어더에 있는 것들을 막대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 있는 것들을 막대를 그리는 거예요. 대신에 막대와 겹치지 않게끔 두 개 사이의 이 막대가 그려지는 X축의 위치 혹은 Y축의 위치를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이플럿을 직접 이용하셔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주말 동안에.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를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스택, 언스택 하면서. 길게도 만들어 봤다가 넓게도 만들어 봤다가 이렇게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최종적인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보세요.
최종적인 형태의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타임존이라고 하는 변수, OS라고 하는 변수,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서 어떤 변수를 X축으로 놓을까, 어떤 변수를 Y축으로 놓을까, 어떤 변수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Seaborn 라이브러리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Seabor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저렇게 막 모양을 바꿔봤던 거예요. 모양을 바꿀 때 사용하는 함수가 결국 스택하고 원스택이에요. 스택하고 원스택. 그리고 set 인덱스, reset 인덱스. 컬럼을 그대로 인덱스로 옮겨라, set 인덱스. 인덱스에 있는 거를 그대로 컬럼으로 만들어라, reset 인덱스. 이 정도만 아시면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wide, long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에 있는 것들을 컬럼으로 가지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그룹 바이, 그다음 통계 계산했으면 그 계산 결과를 어떻게 하면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방법도 있어요. 꼭 제 방법이 정답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방법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비율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서 숫자가 워낙에 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런던만 하더라도 숫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서 윈도우스 사용자, 비윈도우스 사용자들을 절대적인 수치로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1.0, 0에서부터 1.0, 그러니까 비율로 보는 거죠. 비율. 그 막대의 길이 비교가 되겠잖아요. 그죠? 대략 한 1대 3이나 1대 2.5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비윈도우스 사용자와 윈도우스 사용자가 대략 뭐 1대 3 정도 비율이고, 런던은 그 반대죠. 뭐 한 2대 1 뭐 이런 정도의 비율이죠. 비율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개수를 보는 것도 좋지만 개수가 아니라 윈도우스와 윈도우스 아닌 거에 상대적인 비율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은 비율을 계산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비율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토탈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얻어 나누기 토탈 하면 얻어의 비율 나오죠. 윈도우스 나누기 토탈 하면 윈도우스의 비율이 나오죠. 그 파생 변수들만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파생 변수를 더 추가하는 거죠. 얻어의 비율, 윈도우스의 비율.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 파생 변수를 만들고, 비율을 가지고 있는 파생 변수 2개만 가지고서, 그 컬럼 2개만 가지고서 그래프를 아까와 똑같이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 아니면 주말 동안에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매티플러립 예제를 보시면서 이런 막대 그래프를 매티플러립만 이용해서 직접 그려보시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정리하시면서 오늘 하신 것들 쭉 한번 복습해 보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